잘한 점은 무엇일까요? 많이 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도 열심히 끼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정말 잘 지켰죠. 외국은 마스크 안 쓰겠다, 문 안 닫겠다라고 폭동도 나고 등등. 예,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도 외국에서는 일정 부분 20%인지 30% 나는 절대로 백신 안 맞겠다는 그룹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을 하잖아요. 무료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예, 독감 접종률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도 상당히 수능도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기 소통에 조금 미흡으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렵고 특히 60세부터 뭐 그 위의 연령층에서는 좀 동의율이 한 60%가 채 압박으로 되고 있죠. 네, 그랬을 때에 1,300만 명을 달성을 하더라도 위험군에는 충분히 백신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검역 시스템이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바이러스 내용을 안 보내줬습니다. 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판 코로나 검사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었고요. 역학된 훈련된 역학조사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조를 하고 제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스크 대란은 겪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강조하고 있을 때 미국의 CDC를 비롯한 주요 보건 지도자라든지 특히 정치인은 물론 마스크를 안 쓴다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끝까지 마스크를 잘 안 썼죠, 그죠? 그러다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검체 시스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제일 끝에서 났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사실은 직접 현장에서 뛰는 현장 공무원들 또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했고요. 자, 못했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타워 보시면 뭐 공무원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국민들은 모릅니다. 누가 뭘 할지. 근데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나오죠. 더블 메시지가 막 나옵니다. 도대체 뭘 따라야 될는지. 한쪽에서는 걱정이 많은데 한쪽에서는 괜찮다고 밀어보죠.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죠? 확진자 수를 기준하는 근거도 업종별 고려를 하는지. 업종별도 노래방이라 다 똑같은 노래방이 아닙니다. 그죠? 사우나도 다 똑같은 사우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세분해서 환경을 정리를 하고 급수를 매겨가지고 조금 정리할 그런 필요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자체의 대응 책임이 역량, 과연 대비를 하고 있었느냐? 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다음에 위반이 있을 때 단속을 제대로 못하시죠. 어느 지자체도 그렇게 제대로 잘 하기가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지킨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스 끝나고 제가 일을 시작할 때 17개 시도의 역학조사관 2명씩을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배정을 해줬다는 건 예산도 가고 조직도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뽑은 데는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대구도 제대로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왜 안 뽑느냐 그랬더니 뭐 뽑기가 어렵고 늘 그럽니다. 뭐 의사가 비싸고. 그거는 2차적인 거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대구도 그냥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병실과 의료, 백신 수급의 판단 착오죠. 작년 7월에 백신에 관한 이제 TF가 만들어지고 쭉 했는데 그 안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치 못했고 뭐 결과적인 일이긴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처음에 우리가 거부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한 11등, 12등 이렇게 하는 나라이고 아시아에서는 물론 일본과 중국이라는 그 아마 대국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따라 추종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벤치마킹 하겠다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약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약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이고 협상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 오퍼를 한 그런 쪽에서는 이상하다, 왜 한국이 이걸 안 받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거 왜 안 받을까? 라는 거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니즈도 충분하고 온 국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보십시오. 치료제가 안만 나오더라도요, 백신이 없으면은 병이 일단 걸려서 병원에 오게 되면 치료제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제가 있다고 다 낫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레키로나 뭐 다른 항체 치료제, 그것도 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경증에 치료해야지 중증으로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심한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다. 심한 사람이 치료된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백신의 중요성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병실 의전 동원 계획 미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상 보율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거의 의사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병원 원했는데 병원에 의사 못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병원에 정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 접수가 안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물론 일부 의료 취약지구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또 따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사실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예산도 잘 안 되고 체제를 잘 안 만드니까 결국 지금 예를 들어 감염병 전문병을 그때 만들어 갖고 지금 준비를 했다 해보십시오. 원래 전국에 한 5개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환자들 다 수용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바람직한 보건 정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컨트롤 타워를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자체 인력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된다. 합리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고 시행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보건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이 BH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책실, 사회수석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방역기획관이 사실은 다 움직입니다. 예, 장관, 차관 뭐 할 거 없이 다. 예.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판단 타워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중대본,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 방대본 질병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예,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전문 지식과 과학의 건강한 판단은 모여서 회의를 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증거들을, 에비던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과학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으로 흐르게 되면 배가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런 판단을 안 했으면 한 게 바랬고, 대표적인 게 미국의 트럼프, 브라질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학을 등한시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과를 해서 더더욱이 이제 그런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문과의 나라입니다. 문과의 나라. 특히 율사들이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뭐 1년 반 본부장을 하면서 국회에도 좀 불려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을 만들고 힘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의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최종 판단을 듣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우 복잡한 이거는 병이 이 에피데믹이 시작할 때부터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차 했었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 정혁 총장이 워낙 과묵하고 정말 순수해서 그렇지, 저 같으면 아마 사표를 아마 몇 번이나 던졌을 거다. 그렇게 전문성과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절실하다. 1차 유행 시 사실은 며칠 차이지만 심각 단계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늦었죠. 중국에서조차 며칠 늦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중국의 소위 띵크탱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지정 병원을 한 6월 달쯤부터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2차 유행 맞았을 때 또 환자들이 또 입원 못해서 사망했죠. 또 3월 달 3차 유행 때도 사실은 서울 시내에 입원이 안 돼서 누적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서초구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강남구는 입원들이 안 돼가지고 며칠씩 집에 있었던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하고 그때 뭐 6조인가 7조인가요? 또 8월 15일 전 임시공휴일 지정 등등 하면서 노는 분위기를 너무 일찍 만들어 갔습니다. 3차 유행 시 병실도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때 제일 아쉬운 것은 사실 1000명이 넘었을 때 3단계 갔어야 됩니다. 짧고 굵게 조이고 그다음에 풀어줬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 계속 400명, 500명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50명까지 내려갔었잖아요. 100명 선에서 머무르는 게 튀었다가 다시 그 정도는 내릴 수 있어야 되죠. 물론 3차를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부가 정해놓은 원칙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한 방역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각오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가겠지. 굉장히 나쁜 선례입니다.